여러분 우리 개념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볼까요? 자,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나올 건데, 우리가 일단은 고등수학에서, 아니 그냥 수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게, 거리라는 거는 무조건 양수값을 갖게 돼 있어, 그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음수가 나올 수 없죠. 그래서 그 음수를 막아주는 역할로 절대값이 무조건 붙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디폴트야. 거리가 문제에서 나왔다? 아, 나는 그럼 뭔가 절대값을 쓸 수도 있다라는 걸 항상 머릿속에 넣어두시기야. 아이고야, 미안해요. 자, 그럼 1번. 자, 수직선, 즉 1차원, 우리가 x값만 존재하는 요 x축 위의 상에서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묻고 싶은 거죠. 그럼 우리는 얘네 둘을 빼면 되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둘이 뺄 건데, 보편적으로 우리는 큰 데에서 작은 게 뺀 게 양수로 나올 거란 말이지, 그쵸? 근데 지금 얘 자체는 우리가 거리는 절대값을 씌워주면 되기 때문에 그냥 빼는 순서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편하게 빼주시고 절대값을 해주면 된다, 맞죠? 근데 우리 보편적으로 수학 계산할 때는 뭐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기가 좋다야. 큰 거에서 빼기 작은 거, 이렇게 가시는 게 좀 더 좋다. 그럼 여기서 좀만 우리가 확장하면, 실제로 여기다가 우리가 생각할 거는, 아, 여기서 나는 이걸 좀 떠올려주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2차원에서 결국 뭔가 함수끼리에 대해서 함수값의 차이를 거리로 주겠다, 이런 문제가 있거든. 그럼 결국 이런 얘기, 예를 들어서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1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이때 어떤 한 x는 k에 대해서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를 묻고 싶다라는 거야. 이렇게 잡으실 때도 우리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면 돼요, 그쵸? 그래서 내가 얘를 fx, 얘를 fx라고 잡고 얘를 gx라고 잡으면, 결국 우리는 얘 좌표를 pq라고 좀 잡을까? 그럼 pq의 길이는, 결국 거리는, pq의 거리는, 얘는 우리가 절대값 fk 빼기 gk라고 쓸 수 있겠죠. 여기서 아이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뭐야? 절대값을 빼먹는 걸 많이 실수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거리 나오면 무조건 절대값이다 라는 걸 요 수직선 1차원에 대한 절대값 씌우는 것부터 출발해서 적용을 해줘야 돼. 자, 그럼 두 번째, 좌표평면에서 2차원이죠. 즉 x랑 y 값이 존재하는 건데, 얘네에서 a랑 b에 대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확인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확인하실 때는 항상 피타고라스로 좀 적용을 할 거예요. 그럼 피타고라스로 결국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되지. 피타고라스는 우리는 직각삼각형을 쓸 거니까, 그쵸? 그래서 뭐 A랑 B가 임의의 점, 이렇게 좌표가 나와 있다 쳐보자. 그럼 이제 우리는 그냥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점을 만들어주는 거야. 두 점을 만들어주고, 항상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선분의 거리를요, 이 선분을, 길이를, 얘를 항상 빗변으로 세팅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항상 세팅해주는 이런 습관이 좀 중요하다. 그럼 이렇게 세팅해놓고 뭐해? 결국 요 밑에 선분은 결국 무슨 얘기야? B의 x좌표랑 A의 x좌표의 차이가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요 높이는요, 그럼 다시 B의 y좌표랑 A의 무슨 좌표? y좌표랑 차가 되겠지. 거리가 될 거니까. 그래서 이거 가지고 밑변과 높이를 세워서 피타고라스로 요런 루트에 대한 식이 나오겠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두 점 사이의 거리다 라고 잡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걸로부터 어떤 문제들이 나오고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를 좀 정리 좀 해볼까요? 자,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어떤 의미의 점 A랑 B는 정해져 있는 상황, 요 1번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거리가 같은 두 선분이라고 돼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이거든.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이걸로 하자. 자, A랑 B는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편하게 뭐 1,0이랑 뭐 2,3이고, P라는 거는 어떤 뭐 물류는 A,B라고 잡겠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세팅이 돼 있는 거야. 여기서 PA랑 PB가 같다라는 걸 이용을 하기 위해선 우리는 직접 그냥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직접 계산을 해서 둘이 같다라고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유형에서는 삼각형의 종류를 물어봐요. 그럼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쌤이 적어놨는데 세 좌표가 이렇게 있대. 그럼 얘가 삼각형을 이룰 건데 어떤 삼각형이냐, 이런 걸 물어봐. 아니면 특수하게는 또 얘 외접원에 대한 반지름이 어떠냐, 이런 걸 물어볼 거란 말이지. 그럼 이때 우리가 해결할 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세변의 길이를 직접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 A, B에 대한 길이도 구하시고 BC에 대한 길이도 구하시고 AC에 대한 길이도 다 구하는 거야. 요 세 개를 구해. 그럼 이제 이 세 개에 대해서 변이 나왔을 때
같은 변이 존재한다거나 아니면 피타고라스가 성립되게끔 뭔가 제곱합이 같은 경우가 나올 거다라는 거야. 이거 가지고 원래 보통 해결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확장을 시켜서 이제 심화 개념 쪽으로 들어가 본다면, 자, 직각삼각형이라는 거는 원이랑 짜부시킬 수 있거든. 그쵸? 왜요? 직각삼각형, 즉 빗변이 지름인 경우에 우리는 원주각과 중심각에 의해서 요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가 직각이죠. 그리고 얘가 직각삼각형이 여기 있어요. 이때 지름이 여기 있을 때 결국 중심각이라는 건 요만큼이 되실 것 같단 말이지. 그리고 원주각이라는 건 요만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심각이 지금 180도니까 원주각은 90도가 돼서 빗변이 지름이시면 무조건 뭐가 된다? 직각삼각형이 되신다야. 그럼 우리가 이제 다음 수업 때 나갈 내용인데, 직선의 방정식에서 결국 뭐 수직관계다라고 돼 있으면 두 직선이 수직관계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도 괜찮다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AB의 길이, AC의 길이, BC의 길이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다른 방법은 또 뭐가 있다? 얘네 사이의 기울기가 어떨까? 기울기로 체크를 하셔도 된다. 그래서 실제로 A랑 B에 대한 거랑 BC에 대한 기울기를 직접 구해보니까 얘는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얘네 둘이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A, B랑 BC는 수직이 되는 관계구나라는 걸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으로 나올 거야,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 그럼 이때 여기서 더 나가서 확장해야 될 건 뭐야? 결국 그럼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존재하는구나, 그 위에 C가 올라가 있는 거구나 라고 체크를 해줄 수 있다. 네. 자, 그럼 이제 한번 더 가볼게요. 세 번째는 정점과 동점이라는 거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정점이라는 건 우리가 얘기한 대로 고정점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점, 정해진 점이지. 예를 들어서 이것처럼 지금 여기 A 마이너스 1,2라고 돼 있지. 이런 걸 우린 정점이라 부를 거야. 그럼 이 동점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내가 세팅을 해줘야 돼요. 마음대로 움직여가면서 조건을 만족하는 점의 위치가 어디지를 찾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결국 보면 임의의 점 P라 돼 있죠. 얘 같은 경우가 어디 있는지 알아 몰라? 모르지. 좌표도 모르니까 우리도 좌표도 애초에 A, B라고 그냥 세팅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두 개에 대한 정점이 나와 있고 움직이는 점 동점이 있대. 여기서 갑자기 AP랑 BP의 길이의 합의 최소를 물어봐요. 그럼 쌤이 지금 밑에다가 상황을 두 개를 그려놨거든. P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여기 있는 경우가 있고, 뭐 여기 있는 경우, 여기 있는 경우, 여기 있는 경우, 여기 있는 경우 엄청 많겠죠. 아니면 요 지금처럼 A, B 선분 위에 네분점 느낌으로 올라가 있는 거 안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도 있고, 그치?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거야. 지금 P가 요 빨간색 점에 있다 치면은 요 길이가 AP고요. 다시 요만큼이 BP가 될 거예요. 그쵸? 얘네 둘의 합은 우리가 수학에서 딱 이런 걸 생각해 볼게. 길이의 최소가 되려면 얘네는 일직선상에 있을 때가 제일 최소가 될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냐? 지금 AP가 있고 여기도 AP가 있는데 얘네의 관계는 우리가 P가 점점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거리가 짧아진다는 걸 좀 알 수 있거든. 실제로. 근데 물론 뭐 여기 P가 있으면 더 길어질 수도 있죠. 근데 쌤이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너에 대한 요 거리가 P가 A, B 직선상 위에 일직선상 위에 없는 한은 거리의 합이 일직선으로 펴지지가 않는다. 그쵸? 그럼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쳤을 때 사실 여기서 들어오는 개념이 뭐냐?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에요. 지금 우리가 빨간색깔 P로 가지고 AP, BP를 만들어 보면 이런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형 입장에서 우리는 삼각형의 결정 요소를 생각을 하시면 제일 긴 변 있죠. 제일 긴 변이 남은 두 변의 합보다 짧죠. 그럼 당연히 AP가 더 길다는 얘기야. 그럼 지금 쌤이 여기서 얘기한 이 정의 자체가 뭐야? 여기다 밑에 적으면 되겠죠. 얘는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에요. 요거까지만 좀 추가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의 해석은 가장 기본적으로 고정점이 나와 있고 동점에 대해서 거리 합의 최소를 물어본다? 그러면 일단 얘네가 일직선상에 있게끔 세팅을 해줘야 돼. 근데 일직선상이라고만 하면은 이 문제가 복잡해질 때 좀 어렵거든요. 왜?
뭐 동점이 아니 정점이 예를 들어서 4개, 3개 막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해석은 일단 무조건 요 일직선상에 있다라는 것 자체를 이렇게 해석할 거야. 뭐 선분 AP에 내분점이 돼줘야 돼요. P는 선분 AB에 선분이 이렇게 있을 때 요 안에서 존재해야 된다는 거지.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요 사이 아무데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내분점의 역할이 돼주셔야 된다라는 거. 요게 핵심이야. 그래서 요걸 절대 까먹지 마시고. 자, 그 다음 거 가볼게요. 자, 4번 가면 이제 거리에 대한 수식을 직접 해석하는 방법이야. 자, 우리가 지금 다 적었자 이렇게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나왔다. 근데 얘를 우리가 그냥 수식으로 보면 이게 뭐지 싶은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아까 배웠던 걸 기반으로 뽑아낸다면 루트의 제곱 더하기 제곱은 결국 뭐야? 좌표 평면의 두 점 사이의 거리란 말이야. 그래서 얘 자체를 우리가 바라보실 때 얘는 두 점 사이의 거리인데 라고 보셔야 돼요. 이 해석이 돼야 돼. 그럼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바꾸면 돼? 여기를 이런 느낌으로 a 빼기 0, b 빼기 0의 전체 제곱이다라고 바꿔주면 a, b라는 점과 0,0이라는 점의 거리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다. 자, 그럼 한 번 더 밑에 것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얘도 똑같이 루트 안에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우리는 결국 두 점 사이의 거리구나라고 해석할 거고, 지금 얘가 좀 불편해. 우리는 빼야 되지. 왜? x끼리 뺀 거의 제곱, y끼리 뺀 거의 제곱이었잖아. 근데 얘는 y끼리 뺀 게 아니라 갑자기 더한 거 같이 돼버리니까 이런 느낌으로 센스 있게 마이너스로 좀 고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해석하는 건 뭐야? a, b랑 1, 마이너스 2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체크를 하자라는 거. 자, 이제 5번.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거리 제곱의 합이라고 돼 있거든. 앞에 요 4번이랑은 좀 달라요. 요 4번은 지금 제곱이 아니라 그냥 선분끼리의 합이 돼 있는 거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제곱이 나와 있어. 그래서 얘 같은 거는 우리가 단순 두 선분이 나와 있다라고 하면은 거리를 그냥 직접 계산하실 거예요. 거리를 직접 계산. 지금 뭐야? 선분 AP가 뭔데? 선분 BP가 뭔데? 거리를 직접 계산해서 제곱을 직접 넣어주면 2차식이 나와 있을 거야. 그쵸? 근데 보통 여기서의 문제는 P의 좌표가 A, B죠. 이미의 동점일 거니까. 근데 여기서 A랑 B를 한 문자로 정리해줘야 되거든. 그럼 보통 주로 뭐 나오냐? 어떤 Y는 뭐 2x-1 위에 점 P라고 나와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는 직선에 대입하면 A랑 B의 관계식을 하나 얻을 수 있고 한 문자로 정리가 가능하죠. 그럼 결국 우리는 이 식은 어떻게 볼 수 있다? 한 문자에 대한 2차식이에요. 한 문자 2차식. 그럼 마무리로 뭐 2차식의 최소값을 찾아주면 되지. 그럼 당연히 보통 웬만하면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일 거기 때문에, 그치? 2차 함수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야. 2차 함수가 음수일 수는 없어. 왜냐면 그럼 최소값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세팅이 돼 있을 때 우리가 요 대칭축 꼭지점의 좌표에서 최소를 갖는다는 건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결국 대칭축을 이용한 풀이를 해서 최소값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또 다른 경우 두 번째 유형이 있어요. 이번엔 두 선분의 제곱의 합인데 문제가 이번엔 삼각형의 두 변에 대해서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그림, 우리가 뭔가 A, B, C라는 이런 삼각형이 존재하실 때 갑자기 이렇게 나온 거지.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이다. 이런 게 나왔을 때 우리는 보통 거의 키워드가 명확하거든요. 이거는 중선정리라는 공식을 이용해라는 키워드야. 그래서 중선정리를 밑에다 써놨거든요. 이걸 간단하게 얘기 좀 해보면 중선정리라는 건 일단 꼭지점 A에서 BC의 중점에다가 연결을 한 거야. 중선이라는 건 뭘까? 꼭지점과 마주보는 편에 중점을 연결한 선이 중선이죠. 그래서 그 중선을 세팅했을 때 우린 당연히 BC를 반반 나눠가는 중점이 M이니까 길이가 같겠다라는 걸 잡을 수 있죠. 요거를 세팅한 상태에서 우리는 시작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시작할 거는 우리가 얘기했던 요 삼각형 두 변에 대한 제곱의 합은 항상 2배의 AM의 제곱, 즉 요 중선의 제곱이고요. 더하기 요 절반, 한 중점에 대해서 나눠진 길이의 절반의 제곱의 합이다 라고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장을 가보시면 이제 내분점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보자. 내분점에서 우리가 확인할 거는 간순, 우리가 일단 표기부터 좀 이해를 해볼까요? 자, AB라는 선분이 있고 BP라는 선분이 있는데 얘가 M 대 N이라는 길이비를 갖는다는 의미죠. 그래서 얘를 해석해 주는 것 자체는 AB가 여기 있을 때
3분이 있을 때 길이가 m과 n이 되게끔 안쪽에 p가 존재하는구나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요렇게도 줄 수 있지만 요렇게도 줄 수 있대. 얘를 직접 해석하면 결국 여기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려면 뭘 하면 되죠? 우리가 안에 것끼리 곱하고 바깥 것끼리 곱해서 같다지. 그걸 직접 구현시켜 놓은 거야.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결국 요 2 곱하기 3이 어떻게 돼 있던 거지를 이렇게 좀 고쳐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안에 것끼리 곱하고 바깥 것끼리 곱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 같은 경우는 3대2 내분점이 되겠다. 그쵸? 그럼 다시 밑에 거를 생각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 얘들아. AP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이상하게 나올 수 있다. 그럼 지금 우리 이 그림을 보면서 좀 얘기 좀 해볼게요. 우리 길이가 지금 AB라는 건 결국에 여만큼이 M, 여만큼이 N이라고 놓은 거야. 그지? 그러니까 AB에 대한 길이를 전체 M 플러스 N이라고 봐도 무방하다야. 물론 B여서 약분될 수 있지만 그냥 실제 B가 약분되지 않은 B였다라고 가정하고 얘기를 할게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지금 AP의 길이는 N만큼이거든. 그럼 이거다. AB라는 선분에서 우리 A 플러스 N을 곱하겠다, M으로 나누겠다라는 건 길이가 그냥 1이 돼버렸다라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M을 곱하겠다는 건 AP만큼의 길이를 곱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뭔가 얘도 위에 거랑 뭔가 표현이 비슷하니까 내분점인가? 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얘는 문제가 P의 위치가 길이가 M짜리인 게 여기 있어도 요만큼이 길이가 M짜리였다 쳐보자. 여기 있어도 P의 위치가 문제가 안 된다. 그럼 다시 여기 있어도 P가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이만큼 AP를 반지름으로 하는 이런 원이 그려지게 될 거라는 거죠. 여기가 P가 있을 수 있는, 위에 P가 존재할 수 있는 이 원이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결국 나중에 얘기할 자치 예방 정식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차차 좀 다시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표현 방법 이렇게 나오실 거고, 읽을 땐 어떻게 읽어요? 기준을 잘 잡아줘야 되더라.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P다라고 나왔을 때 무조건 A에서부터 시작해서 N이 오고 M이 오고 N이 오셔야 돼요. 요 반대로 여기가 N이고 여기가 M이다라고 하시면 안 돼. 그럼 이렇게 해볼게. BA를 어떻게 내분하는 점이야? 얘는 N 대 M으로 내분하는 점이 되는 거야. 항상 왼쪽을 기준으로 따라가 주셔야 된다. 자, 그럼 이 공식을 적는 방법은 A랑 B의 좌표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우리가 M 대 N 내분점이야. 그럼 요 틀이 있거든요. 요거는 반드시 무조건 암기해 줄 거예요. 자, 그럼 X끼리 먼저 쓰실 거고 Y끼리 먼저 좌표를 써줄 거예요. 그럼 똑같이 여기가 A에 대한 X좌표, B에 대한 X좌표지. 그래서 똑같이 A부터 M이니까 M 대 N 똑같이 따라갈 거야. 이때 대각선으로 곱하고 대각선으로 곱한 결과를 써줄 거예요. 다시 대각선으로 곱하고 대각선으로 결과를 써줄 거예요. 그래서 분자는 얘네 대각선끼리 곱한 거 오시고 얘네 대각선끼리 곱한 거 오셔가지고 분자를 만들어주고, 분모는 얘처럼 우리 아까 전체에 대한 길이를 M 더하기 N으로 볼 수 있으니까 걔를 나눠준다라고 생각하면 좀 편해요. 자, 그럼 얘도 똑같이 Y좌표 같은 느낌으로 대각선 곱하고 대각선으로 써준다 하고, 분모에는 전체 다 더한 걸로 나눠주시면 돼. 여기서 이제 좀만 더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좀 나중에 차차 좀 하는 걸로 하고, 자, 우리 3번으로 가볼까? 이제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나올 수 있는데 각의 이등분선이랑 중선정리랑 헷갈리면 안 돼. 일단 아까 우리 앞에서 했던 중선정리는 뭐였지, 얘들아? 중선정리는 요 P가 얘네의 중점이 돼서 반반 나눠 가져야 돼요. 근데 각의 이등분선은 요 P라는 점이 내분점이긴 한데 1대1로 내분하는 중점이다라는 보장은 못해. 그래서 얘는 단순히 각만 나눠 갖는다라는 걸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둘이 혼동하면 안 되시고, 자, 그럼 각의 이등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요 4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얘 대 얘, A 대 B는 C 대 D랑 같다라는 거 첫 번째, 또는 AC랑 BD에 대한 비율도 같다. 이렇게 둘 중에 편하신 거를 제일 많이 쓰게 될 거야. 그래서 3번은 아까 얘기했던 중선 정리랑 헷갈리지 마라 라는 얘기고요. 4번에서 결국 얘네 둘이 중선 정리랑 각의 이등분선에는 같아지려면 어떤 조건이 있을까 했는데 그게 ABC라는 게 이등변 삼각형이면 가능해진다. 이등변 삼각형이면 무조건 우리는 각을 이등분하는 게 어떻게 되죠? 무조건 이등변에선 중점으로 떨어져요. 즉 수직 이등분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요 4번도 좀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자, 이제 내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문제 풀기 위해서 좀 심화적 해석을 좀 해보자라는 거야. 그럼 얘가 기하적 해석이 결국 다거든, 내분은. 그럼 첫 번째는 직각삼각형이 닮음으로 나는 해석할 거다야. 그럼 봐봐, 우리가 아까 여기서 계속 얘기했던 A랑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 그냥 공식 적용해서 좌표 P값을 계산하면 되거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보셔도 된다. 나는 결국 아까 처음에 두 점 사이의 거리 하듯이 A랑 P 또 P랑 B 또 A랑 B에 대해서 직각삼각형을 다 만드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뭐냐? 직각삼각형 입장에서 얘네가 다 평행한 놈들이 있죠. 가장 첫 번째로 요 길이랑 요 길이랑 평행하죠. 또 요 길이랑 요 길이도 평행해요. 그리고 얘 자체랑 얘 자체도 평행하지. 아니 그 닮음이지. 그래서 무조건 삼각형끼리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요 A, B를 가지고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얘네는 무조건 닮음이 형성이 된다야. 그래서 이 닮음을 짜놓고 지금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조만한 것끼리 보겠다라는 거지. 그럼 봐봐, 요 빗변 길이가 지금 M 대 N이니까 밑변과 높이도 다 어떻게 되죠? M 대 N으로 따라갈 수 있다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직각삼각형의 닮음 가지고 볼 수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요 x좌표의 길이가 m 대 n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a랑 b의 뭐 x좌표의 차 가지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겠지. 한 번 더, y좌표도 m 대 n으로 닮음을 따라가야 돼, 맞죠? 그럼 y좌표 길이의 차도 뭐야? 비율 m 대 n으로 따라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굳이 공식을 꼭 이용 안 하고 좌표에 대한 길이비 해석으로 충분히 바꿔서 풀 수 있다. 그래서 옆에 그림도 이번에 큰 걸로 따라가는 거죠. 근데 얘네 둘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얘는 지금 요 길이랑 요 길이를 보는 거지. 근데 지금 바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요 길이랑 지금 요 길이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요만큼만 보는 게 아니라 요 전체를 보게 돼요. 그래서 이때의 닮음비가 좀 달라진다라는 거. 그 정도만 좀 조심을 하면 충분히 괜찮을 거다. 얘도 마찬가지겠지. 요 길이랑 요 길이만 보는 게 아니라, 즉 요 길이랑 요 길이만 보는 게 아니라 요 길이랑 요 길이 전체를 보는 거니까 이때 닮음비만 달라진다는 점만 조금 잘 인지하고 있으면 될 거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또 중요해져요. 자, 결국 우리가 내분점이라는 거는 뭔가 여러 개의 삼각형을 만들게 될 거거든. 삼각형 안에서 뭐 이렇게 P랑 Q가 내분점이 됐을 때 삼각형 여러 개가 보일 거야. 그럼 얘네들 가지고 문제에서 나오는 게 뭐냐? 결국 넓이비를 주게 돼요. 그럼 이제 우리는 넓이비를 할 때 제일 핵심은 무조건 얘들아 공통변을 찾아주셔야 돼요. 공통변을 찾을 건데,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A, B, P라는 삼각형과 A, P, Q라는 삼각형 요 두 개를 본다 했을 때 공통변이라고 한다면 AP가 될 것 같거든. 그쵸? AP도 우리가 한국어로 하면 공통변이 맞는데 요걸 쓸 거는 2학년 때 대수 과목에서 쓸 거고요. 우리는 지금은 굳이 여기에 초점을 안 맞춰도 돼요. 그럼 우리는 주로 뭐에다 쓸 거냐? 높이에다 쓸 거야. 왜? 흐름 자체가 이렇게 들어오지. 넓이비라는 거는 너네가 지금 배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2분의 1에다가 밑변 곱하기 높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출 공통점이라는 건 밑변 또는 높이가 돼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틀을 짜자라는 거. 되셨어? 그래서 우리는 주로 높이를 좀 확인하실 거야. 그러면 이 여기서 지금 얘네 삼각형 3개짜리에서 모두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변은 지금 꼭지점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요만큼 H라는 높이가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높이가 다 같은 삼각형이잖아, 얘네끼리.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의 2분의 1인데 요만큼이 다 똑같은 값으로 갖게 돼요. 그럼 밑변에 따라서 넓이가 달라지겠네? 그치? 그래서 S1, S2, S3이라고 넓이를 붙여놨어. 그럼 얘네가 당연히 뭘로 따라가? 밑변에 대한 비로 따라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넓이비는 무조건 우리가 뭘로 해석해서 푸는 거다? 길이비로 해석해서 푸는 거다. 그래서 요걸 좀 잘 핵심을 아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였다? 공통변을 찾아주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 내분비가 뭐 예를 들어서 쌤이 이렇게 A,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줬는데 얘를 내 맘대로 적었거든. 즉 문제에서 1대2라고 줬지만 나는 굳이 내가 1대2에 사로잡혀서 안 풀어도 되거든요. 내가 길이를 늘리셔도 되고요, 길이를 좁혀도 돼요, 분할시켜도 되고. 즉 요 1대2라고 나왔지만 나는 2대4야 라고 해서 얘네들 칸을 더 등분시키는 거야. 그래서 요만큼이 2칸, 요만큼이 4칸 요런 식으로 해석해서 푸셔도 되고, 아니면 또 이렇게 보셔도 돼. 1대1대1 내분이라 썼는데 얘네들 결국 1, 1, 1, 즉 3등분해서 요 2짜리를 반 쪼갠 거지.
그렇게 해서 1대 1대 1로 보셔서 문제를 푸셔도 된다. 꼭 내분에 대해서 비율에 사로잡혀서 풀지 마시고 조절할 수 있으면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를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마지막 개념, 자 이제 무게중심을 갈 건데, 자 무게중심이라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세 점의 좌표의 평균이다. 세 점 좌표의 평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의부터 좀 살펴보면, 자 삼각형에서 세 중선의 교점이에요. 중선이라는 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뭐야? 꼭지점과 마주보는 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이겠죠. 그래서 A에서 마주보는 변 BC의 중점에다 연결한 거, 또 연결 했을 때 요 세 개의 중선이 만나는 교점이 뭐가 되신다? 무게중심이 되신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정의죠. 그럼 이때 우리가 좀만 더 써야 될 거, 중점이니까 당연히 너네끼리 2등분, 너네끼리 2등분, 너네끼리 2등분이네 라는 정도는 찾을 수 있죠. 이게 정의로부터 출발.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공식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쓸 건 요거죠. 세 점 좌표의 평균이니까 X좌표의 평균, Y좌표의 평균이 결국 무게중심의 좌표가 된다라는 거. 이 정도는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고, 자 이제 3번 성진료가 있 건데 요거 좀 중요해요. 쌤이 일단은 그냥 기본적으로 지금 저 삼각형을 요렇게 좀 쪼개놨어. 그래서 각각의 넓이 S1, S1, S2, S2, S3, S3이라고 붙여놨어요. 자 그럼 첫 번째, 각 무게중심은 각 중선의 2대1 내분점이 되실 거다. 그쵸, 이미 중학교 때 다들 잘 했을 것 같아요. 배웠으니까. 그래서 요 길이 2대1, 다시 요 길이 2대1이 되겠죠. 또 2대1, 뭐든지 중선에 대해서 무게중심은 2대1을 나눠 갖는다 라는 걸 체크를 할 건데, 여기서 쌤이 조금만 높아심이 얘기하고 싶은 건 중선이 결국 얘네가 무조건 수직이다 라고는 보장 못하죠. 그거는 좀 잘 체크는 해주시고, 자 이제 두 번째, 요거 좀 많이 중요해요. 6개의 넓이가 다 같아요. 지금 쌤이 여기다 해놓은 거 S1, S1, S2, S2, S3, S3 삼각형 6개로 쪼개졌는데 얘네에 대해서 넓이가 모두 다 같아요. 왜 같아? 라는 건 결국 우리 앞에서 했던 내분을 넓이비로 보시는 거예요. 내분에 의해서 넓이비를 뭘로 보는 거죠? 길이비로 보는 거야. 그래서 결국 공통변 찾기가 핵심이 돼요. 천천히 좀 가볼게.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거는 첫 중선에 대해서 1대1 내분점이 있죠. 그래서 얘부터 출발하려고 그래. 그럼 삼각형 이렇게 ABC가 있을 때 이렇게 중점 M이 있다라고 쳐보자. 그럼 이제 나는 해석을 ABC라는 전체 삼각형은 지금 쪼개진 ABM이라는 거랑 ACM이라는 거에 두 개의 합으로 나눌 수 있어. 맞죠? 그럼 이제 이렇게 두 삼각형으로 합으로 쪼갰는데 이 두 삼각형에서 뭘 찾자? 공통변. 근데 공통변은 주로 뭐가 나온다? 높이가 나온다. 그래서 쌤이 여기다 높이를 그어놨죠. 그럼 이 높이를 긋는 순간 결국 밑변의 밑변의 길이가 같아. 맞지? 높이랑 2분의 1 곱하는 건 같은 거고요. 두 삼각형이 1대1 내분점이 되니까 밑변의 길이가 같아서 삼각형 둘이 넓이가 같아져요. 맞죠? 그럼 실제로 이 경우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뭐야? 지금 S2, S2는 하나씩 있어. 얘는 문제 안 되는데 S1에 2개, S3 2개 한 게 어떻대? 같다라는 거지. 그럼 실제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뭘까? S1과 S3이 같음을 의미하고 있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이제 그러면 요 쪼개진 이 절반 삼각형에서 좀 볼게요. 이 절반 삼각형에서 잘라오면 다시 또 뭐가 있죠? 요쪽에 대한 중선이 있으니까 걔를 좀 표현해놨어, 쌤이. 이렇게 됐을 때, 자, 무게중심은 몇 대 몇? 2대1 내분점이 되는 거니까 2대1만큼 나눠 갖는다죠. 그럼 얘도 지금 똑같이 뭐야? 넓이를 해석하실 거고 높이인 공통변을 찾자가 되는 거야. 그럼 공통변을 세팅해 놓으니까 결국 밑변이 2대1이죠. 그래서 얘 AGC라는 게 뭐야? GMC라는 삼각형보다 몇 배 더 커요? 2배 더 크시면 되죠. 그 얘기는 우리가 요걸로 가볼게. 결국 지금 S2라는 게 뭐죠? 요 GMC가 되죠. 그럼 2배의 S2는, 그치? 자, AGC라는 건 S3, S3 더한 거니까 결국 S3, 2배 S3과 2배 S2가 같다니까 결국 밑에선 뭐가 나오는 거야? S2랑 S3이 같다죠. 그래서 뭐죠? S1부터 S2, S3 요 6개의 삼각형 넓이가 다 어때? 넓이가 같다라는 게 보장이 된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 마지막이 아니지. 자, 이것도 중요해 얘들아. ABC의 세 변에서 M 대인 내분점 PQR이 있다라고 놨어. 그래서 쌤이 직접 그려놨거든.
A, B, C가 있을 때 M 대 N 내분, M 대 N 내분, M 대 N 내분 다 지금 뭘로 했어? 같은 비율로 내분을 했어요. 그럼 P가 있고 Q가 있고 R이 있을 때 요 삼각형 가지고 다시 무게중심을 구하셔도 우리의 핵심은 무게중심이 일치한다야. 이거는 우리가 그냥 B로 생각하면 좀 편하긴 한데 결국 얘네의 좌표의 평균이 요 무게중심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얘네의 좌표들을 결국 M 대 N 내분, M 대 N 내분, M 대 N 내분 된 거란 말이야. 그러면 결국 평균을 구하실 때 분자에 더해지는 x값들의 총량이 같게 돼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수식으로 쌤이 수업 때 좀 증명을 해줄게요. 필요해지면. 그래서 무게중심이 일치한다라는 걸 좀 잡아놓고 자 이제 마지막 4번은 자 얘가 무게중심에서 중선을 표현했을 때 이 쪼개지는 삼각형들이 있죠.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일 때 얘네가 무조건 이등변이냐라는 건 100%는 아니죠. 그쵸? 그럼 이등변이 되기 위해선 자, 중선이라는 건 내렸을 때 결국 이등분이 되긴 했어. 그치? 이등분이 되긴 해. 근데 이등변이 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해? 높이를 그으셨을 때 결국 중점에다가 수선의 발을 그었을 때 뭐가 되는 거죠? 수직 이등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수직이 돼야 된다는 말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쌤이 이렇게 그려놓은 상태에서 여기에 중선을 내렸더니 뭐가 됐어? 수직이 됐어. 근데 얘는 중점이니까 수직 이등분이 됐죠. 그러면 G, B, C라는 거는 결국 이등변 삼각형을 따라갈 수 있겠죠. 그럼 또 한 번 확장하면 A, C, B도 뭐야? 이등변이라는 걸 확장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안 돼요? 왜? 높이를 세웠더니 즉 중점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서 수직 이등분이 되신 거니까. 그쵸? 그래서 오늘은 개념은 여기까지.